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매서운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최대 순간 분속이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오후가 되면 강한 바람과 함께 대기의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요. 포근한 날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에서 6일 만에 나온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 포항시 공무원 가족이 포함되면서 포항시청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청 11층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포항 48번 확진 환자의 부인이 시청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예방 차원에서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6개 과 직원들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포항시는 시청사 근무자 1,042명을 번갈아 가며 3분의 1 재택근무제로 변환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조금만 증세가 나타나도 직원을 탓하지 말고 즉각 출근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의식 전환을 호소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격리를 하고 회사나 소속 기관에 알리고 또 소속 기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은폐돼서 마치 이렇게 숨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문화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포항시는 집단 감염을 막는 동시에 경제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시와 전주시를 벤치마킹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만 2천 가구에 긴급 생활비 60만 원을 지원하고 건설 일용직과 식품위생업 일용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방의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불 카드라든지 소비 쿠폰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보증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경영 안전 자금을 2,700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상하수도 요금과 주민세,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더불어 포항사랑 상품권도 당초 1,500억 원 발행 계획에서 4,000억 원으로 크게 늘려 지역 경제가 소비 진작 충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의 확진 환자 발생을 막고 지역 경제 후유증도 최소화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에서 지난 이틀간 코로나19 확진 환자 7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 7명 중 5명이 19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은 11번 확진 환자의 가족이며 나머지 확진 환자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확진 환자 가운데 4명이 경주 세무소 직원으로 확인돼 오늘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주 세무소 청사를 일시 폐쇄하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다른 직원들을 자가 격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지역 경제도 함께 멈춰 있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통과됐지만 긴급 생계 지원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면 1조 392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일용직 노동자가 있는 32만 가구에 한 달에 52만 원씩 석 달 동안 긴급 생계자금으로 4,992억 원을 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체 등 18만 명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석 달 동안 긴급 생존자금 5,400억 원을 주겠다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원 예산은 당초 6,200억 원에서 1조 394억 원이 더 늘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지원 예산만 계획에 가깝게 확보했습니다. 피해 점포 회복 지원에 2,200여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감면 1,100여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2,100여억 원 등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어 100만 원씩 석 달 동안 주진 못해도 비슷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보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비는 대구 경북을 합쳐 60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직자를 위해 대구에서만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기금과 행사비, 홍보비에서 떼서 쓰기로 한 자체 예산 2천억 원을 긴급 생계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자체 예산 2천억 원 이상으로 우선 생계 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들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대구시는 다음 달에는 필요한 곳에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의 요양기관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면서 경상북도가 도내 요양시설들의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 직원들에 대해선 표본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미 감염이 발생한 곳은 코호트를 풀고 음성인 입소자들까지 생활치료센터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봉화 푸른 요양원. 49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뒤 시설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지만 이후 열흘 동안 11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첫 환자가 나오고 바로 격리가 시작된 경산의 서린요양원은 무려 23명의 환자가 보름에 걸쳐서 추가됐습니다. 음성 격리자가 시차를 두고 양성 환자로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반복되자 한 번 감염된 시설에 코호트 격리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왜냐하면 하루 자고 나면 한 사람 생기고 하루 자면 두 사람 생기고 이런 경우를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선제적 치료를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복지부, 질본 이런 데서 검토를 해보겠다. 결국 경상북도가 봉화 푸른요양원의 코호트 격리를 처음으로 해제하고 종사자와 입소노인 12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17명이 격리 중인 경산 서린요양원에 대해선 의료진을 시설 내부로 들여보내 병원 입원에 준하는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음성이지만 사실상 확진 환자로 간주해 의료 자원을 배정하는 이례적인 조치인데 그만큼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도내 전체 요양시설 399곳, 요양병원 111곳의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표본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약 2,700여 명인데 먼저 결과가 나온 1,300명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요양원이 거의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5%에 대한 인원, 100병상 미만 5명, 또 200병상 미만 이상은 20명까지 이런 샘플링을 거쳐서 경상북도는 하루 추가 확진자가 3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10명으로 두 자릿수가 됐고 대구, 경산, 포항으로 연결되는 감염띠의 발생 조짐도 엿보인다며 방역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 지구대에 초등학생 자매가 찾아와 힘들게 일하는 경찰관 아저씨들이 써달라며 마스크 28장을 건네고 갔습니다. 마스크를 받은 경찰은 자신들보다 더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장애인 시설에 또 마스크를 다시 전달했는데요.
어린 자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 지구대 안으로 검은 외투를 입은 아이 2명이 들어옵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손에 든 종이 가방과 편지를 건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건 마스크 28장. 가방을 열면서 손을 내밀길래 보니까 마스크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경찰 아저씨 주는 거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여서. 마스크를 건네고 간 주인공은 10살과 11살 자매. 낮에도 밤에도 힘들게 일하는 경찰관 아저씨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돌아다니니까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요. 마스크를 건네받은 경찰은 어린 자매의 고마운 마음만 받겠다며 자신들보다 더 필요한 것에 써달라고 동사무소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마스크의 최종 도착지는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가 안 그래도 많이 부족했는데 애들이 또 이렇게 마스크를 또 경찰서에 기부해서 저희한테 또 기부해 주니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린 자매가 전한 28장의 마스크가 작지만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5월에 열릴 예정이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와 국제 불빛축제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포항시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2020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6월 27일로 늦췄습니다. 또 5월 말 예정됐던 포항 국제 불빛축제도 10월 중순에 열기로 했습니다. 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교육당국이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 학생 출입을 자제시키는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담임교사가 문자로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교와 경찰로 구성된 합동생활지도반이 노래방과 PC방 앞에서 출입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직접 지도할 계획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잇따라 출마하고 있습니다. 공천 파동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데 지역민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가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북구갑 정태욱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달서갑 곽대훈 의원에 이어 대구에서 두 번째 현역 의원 탈당입니다. 경북에서도 공천 배제된 백성주, 김석기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년 전 새누리당 때도 총선 당시 진박 간별사까지 등장하는 등 극심한 계파 갈등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후보자 돌려막기와 낙하산 내리꽂기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 이 지역에도 후보자를 맞바꿔치기 하고 대구에 낙천된 예비 후보자는 경북의 다른 지역으로 갖다 나가 붙이고 이런 작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세를 등에 업고 마구잡이식 네 사람 심기 사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수파 정당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지지했는 것을 이 공천하는 사람이 악용을 해왔는 것 때문에 대구 경북이 이렇게 공천 파동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세를 확인한 후보들이 잇따라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선거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중앙당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런 공천농단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수십 년에 걸쳐 대구 경북을 텃밭으로 여겨왔습니다.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된다고 할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거 때는 오히려 지역민의 의사와 무관한 공천 파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박승호 총선 예비 후보 지지자 등 포항 시민 50여 명은 어제 국회 앞에서 미래통합당 경선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상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이 지지율 최하위 후보 2명만 경선에 참여시켜 포항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다며 지역 정서를 무시한 중앙당의 협잡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 지지자들은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래통합당 집단 탈당과 함께 낙선 운동을 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석희 의원과 이채관 예비후보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 지역 경선을 무효로 하고 재경선을 실시할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선 후보로 선출된 김원길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공직 후보자 자질에 문제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울릉도는 코로나19 비상 속에서도 포항 울릉 간 여객선인 선플라워호의 대체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선사가 규모가 작은 여객선을 대체 투입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계기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저해운은 선플라워호의 임대 기간이 지난달 말 끝남에 따라 울릉 독도 항로에 운항해온 엘도라도호를 투입하기로 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울릉군 의회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체선이 너무 작다며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플라워호는 2,394톤급인 반면 엘도라도호는 668톤급으로 정원은 절반 이하이고 화물은 아예 실을 수 없습니다. 출항을 통제하는 최대 파고도 3.1m로 비교적 낮아 결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는 엘도라도호로 대체되면 연간 결항 일수가 160일로 40일 이상 늘어나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꼭 선플라워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플라워에 좀 준하는 가액에 주민들이 한 700명에서 정도에 탈 수 있고 가하고 생필품을 우리 또 생물 같은 거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은 현실적으로 규모가 큰 대체선을 구입하기도 어렵지만 실제 운항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울릉군은 일단 엘도라도호를 운항시켜 최소한의 수송 능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대체선 투입 방안을 강구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엘도라도가 안 다니면은 우리 주민 선표 이동권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엘도라도도 다니면서 414명이라도 들어와야 지역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비대위는 엘도라도호가 투입되면 더 이상의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변경 인가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선 논란과 관련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 강동초등학교가 일본 우길기 느낌이 나는 교표를 70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동초등학교는 학교 상징 무늬인 교표가 우길기 느낌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창회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부터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49년 개교한 경도 강동초등학교는 교표가 사용되는 교기와 앨범, 졸업장, 가정통신문 등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매서운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최대 순간 분속이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오후가 되면 강한 바람과 함께 대기의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요. 포근한 날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